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야말로 연예계 역대급 폭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친근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지금 심각한 갑질 논란과 의료법 위반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나래 씨의 매니저들이 그동안 참고 참았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세상에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공개한 대화 내용과 증거 자료들은 단순히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갈등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듯한 노예 취급부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우롱하는 불법 대리 처방 의혹까지 담겨 있어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카메라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화려한 연예계 뒷면에 숨겨진 씁쓸하고도 더러운 민낯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자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산부인과 대리 처방 사건입니다. 공개된 매니저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정황이 포착됩니다. 박나래 씨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산부인과에 가서 특정 약을 대신 처방받아 오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매니저 조직 내의 위계질서까지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남자 매니저로 추정되는 상급자가 여자 매니저에게 네가 가서 약 좀 받아와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에 여자 매니저는 제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 진료 기록이 더러워지는 게 너무 싫습니다라며 극심한 거부감과 모멸감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기록이 더러워진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렴치료제나 감기약 수준이라면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는 해당 약물이 본인의 의료 기록에 남을 경우 향후 결혼이나 개인사에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약물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 중에는 기록 안 남게 해달라고 병원에 말해라라는 지시가 등장합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교사 행위입니다.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대리인이 증상만 말해서 약을 타오는 행위. 게다가 진료 기록까지 조작하거나 남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티즌들은 녹화 전에 급하게 먹어야 한다는 긴박한 정황과 검사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약이라는 점을 들어 이것이 사후 피임약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인과 질환은 내진이나 균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환자의 말만 듣고 즉시 처방이 가능한 약물,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기 꺼려지는 약물이라면 사후 피임약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직원을 대리 환자로 내세워 산부인과 구력 의자에 앉게 만든 이 행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것입니다.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을 대하는 태도는 직장 동료가 아닌 마치 조선시대 몸종을 부리는 듯 했습니다.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적인 심부름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대만 출국 당시 공항에서의 일화입니다. 이미 출국장에 도착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박나래 씨는 갑자기 집에 있는 샤넬백을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당시 그녀는 이미 협찬받은 구찌 가방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매니저는 항공사 직원에게 급하게 약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안구역을 역으로 빠져나와 퀵서비스를 수배하는 등 전쟁 같은 소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결국 방송에는 구찌 가방을 들고 나갔으니 샤넬백은 순전히 본인의 기분 전환용이었던 셈입니다. 매니저의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부름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동생의 건강검진 예약과 결과 확인, 어머니 친구의 성형수술 상담 및 사진 전송, 심지어 남자친구와의 술자리에 필요한 안주 주문까지 매니저가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에서 285mm라는 박나래 씨 발 사이즈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남성용 신발을 찾으라고 닥달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혹은 썸남을 위한 선물로 추정되는데 자신의 연애 사업을 위해 매니저를 쇼핑 대행 업체 직원처럼 부린 것입니다.
새벽 늦게 스케줄이 끝나도 매니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박나래 씨 집에 빨래를 돌려야 했고 분리수거를 해야 했으며 마포 수산시장에 가서 산낙지와 전복을 사다 바쳐야 했습니다. 매니저들은 운전하다가 졸려 죽을 것 같다. 자괴감이 들어 못 해먹겠다고 호소했지만 박나래 씨에게 이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 측은 매니저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카드 사용 내역을 뜯어보면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매니저가 사용했다는 7,700만 원의 내역 중 상당 부분이 박나래 씨의 지시로 이루어진 지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5년 1월에 결제된 36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비용입니다. 확인 결과 이는 박나래 씨 소속 연예인이 아닌 박나래 씨 어머니의 시술 비용이었습니다. 회사의 공금을 어머니 미용 시술에 쓰도록 지시하고 이제 와서 매니저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박나래 씨는 평소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로 전송될 때마다 매니저에게 이건 뭐냐? 누가 쓴 거냐? 환불해라라며 일일이 확인하고 간섭했습니다. 심지어 스타일리스트가 산옷 브랜드까지 체크하며 이건 입고 나머지는 반품해라고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는 상황에서 매니저가 몰래 수천만 원을 횡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매니저가 썼다는 돈은 박나래 씨의 남자친구 선물, 가족 병원비, 지인 회식비 등 박나래 씨 본인의 품위 유지와 인맥 관리에 쓰인 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매니저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고작 300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24시간 대기하며 온갖 자비를 도맡아 하는 노동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던져주며 영혼까지 팔기를 강요했던 그야말로 갑질의 끝판왕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번 폭로 사태는 단순히 연예인 한 명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와 의료계의 비리를 동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들이 자신의 처벌까지 각오하고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박나래 씨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현재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들은 그녀를 옥죄고 있습니다. 특히 대리 처방 의혹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이므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돈과 인기로 사람 위에 군림하려 했던 오만함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했던 대가. 이제는 톡톡히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